오늘은 2025년 3월 21일이고요. 유튜브 상에서 이슈가 된 두 가지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윤성빈 전 국가대표 선수의 캥거루족 이야기, 두 번째는 안성재 셰프의 워라벨 이야기,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윤성빈 선수 이야기는 윤성빈 선수 유튜브에서 PD랑 대화를 하다가 PD가 요새 캥거루족이 많대요, 이런 얘기를 했고, 캥거루족은 성인이 되고서도 혹은 돈벌이를 시작하고서도 본가에 살면서 부모님이랑 함께 지내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캥거루족이 많아졌대요, 이런 얘기를 하고서 윤성빈 선수가 왜 많은 거야? 돈을 막 쓰느라 많은 거야? 뭐야? 이런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PD님이 당황을 해가지고, 아니 월세랑 관리비만 해도 100만 원은 그냥 나가고 기본 생활비 하면 남는 돈이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의 얘기를 해요. 그걸 듣고 윤성빈 선수도 그러면 뭐 초반에는 부모님이랑 사는 걸로 이러고 넘어가는데, 이제 많은 네티즌들이 너무 사회 평균을 모르는 것 같다, 사회초년생 평균을 너무 모른다, 말투가 너무 무시하는 말투다, 이런 식으로 지탄을 한 걸로 알아요. 그래서 최근에 사과까지 하신 걸로 알고, 그래서 저도 그 원본 영상을 봤고 논란을 지켜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두두는 아니지만 윤성빈 선수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뭐 방송도 하시고 주변 유튜버도 그렇고 이제 운동선수로서도 좀 성공한 편이니까 아마 주변에 평균의 소득보다는 높은 소득자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과의 경험 때문에 이 돈을 막 쓴다는 개념이 먼저 떠오르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평균 정도인 월 200, 300 이렇게 버는 게 아니라 많이 벌매도 불구하고 독립을 안 하는 건 소비가 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돈을 막 쓰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이 나오신 거 아닐까, 그렇게 추측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평균, 대중의 삶은 그게 아니니까 그런 말 때문에 지탄받는 거 이해가 되고, 또 잘 모르시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와중에 저는 조금 주제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하나 정정이라면 정정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대화의 흐름인데요. 거기서 PD와의 대화에서 윤성빈 선수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의 소비를 상정하고 말을 한 건데, PD가 대답을 월세랑 관리비로 해버려서 이제 확실히 필수적인 소비가 크다를 어필이 됨으로써 남는 돈이 없다, 이렇게 된 건데, 이 기준과 이 기준의 소비 크기 차이가 있죠. 이렇게 부모님이랑 살다 보면 월세를 아낄 수 있고 관리비가 안 나가니까 그 돈은 아껴서 독립을 위해 준비를 할 수 있지 않냐 정도로만 대화가 갔어도, 그러니까 PD 입장에서는 독립을 하게 되면 돈이 더 드니까 남는 게 없고 돈을 못 모은다, 계속 사회초년생처럼 유지된다, 뭐 이런 의도로 얘기를 하셨는데, 상정해놓은 상태가 다르다 보니까 PD는 독립한 상태, 윤성빈 선수가 말하는 건 부모님이랑 사는 상태, 그러니까 소비를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윤성빈 선수는 자기 월급을 그렇게까지 혼자 다 소비해야 돼? 정도가 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의 상태를 먼저 얘기하고 발언을 하자면, 직업 때문에 오해를 살 수도 있지만 지금 저는 보충역 복무가 총 3년이거든요. 절반 정도를 한 상태고, 뭐 직접적인 액수를 공개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월급 찍히는 걸 보면 중위 정도로 찍힌다고 나와요. 그 말뜻은 사회의 평균, 제가 방금 자료도 찾아봤거든요. 평균 안에 속해 있고 평균에서도 높은 편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 월급을 받으면서 저도 기본 생활도 하고 여기 월세도 내고 적금도 조금 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독립을 위한 준비 정도는 조금씩은 할 수 있다. 물론 요새 물가 워낙 비싸고 서울 집값 비싸고 대도시들 집값 비싸고 이런 거 저도 알아서 조금씩 모아서 200 벌면 진짜 허리 졸라매야 20, 30 모을 수 있고, 진짜 많이 모아도 50, 막 정말 막 고시원 같은 데 살고 라면 먹고 이래도 100만 원 모으는데 언제 그렇게 큰 돈을 모으냐 하시면 저도 안타깝고 할 말이 없지만, 어쨌든 방향성은 조금 독립을 향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요 정도 대화로만 갔어도, PD랑 요 정도 소통만 됐어도 그렇게까지 논란으로 가진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요거랑 조금은 이어질 수도 있는 주제고, 어쨌든 또 2030에 해당되는 얘기 같은데, 안성재 셰프님이 워라벨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을 받고 대답함으로 이 워라벨이라는 단어를 다시 이제 재조명시킨 것 같아요. 단어가 나온 지는 한참 된 것 같고, 제 기억으로는 시작은 욜로족이라고 해서 You only live once, 한 번 사는 인생, 좀 뭔가 경험주의처럼 해보고 너무 미래나 가족이나 뭐 자식이나 이런 대비하고 걱정하고 이런 거보다는 지금 나의 삶에 집중해서 하고 싶은 걸 하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욜로, 또 그 사람들 욜로족 해가지고 한번 확 붐이 일었다가, 요거는 조금 나쁘게 말하면 너무 쾌락주의까지 갔다, 이래가지고 조금 너무 갔는데 투머치인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유행한 게 워라벨 같아요. 워킹도 있지만 라이프, 그러니까 일도 하고 돈도 벌지만 내 삶도 좀 챙겨서 이 둘을 균형시켜야 괜찮은 삶이다, 살만한 삶이다,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 말 같은데, 안성재 셰프님은 대답에서 제가 느끼기로는 그분의 뉘앙스는 워킹 라이프 밸런스 따질 수 있는 수준은 자기 직업에서 어떤 일정한 경지 레벨에 올라야 그 뒤에 따지는 거지, 젊을 때는 워킹에 아주 집중해서 좀 경지에 도달을 해야 된다, 그러고 밸런스를 찾는 거다, 이 정도 뉘앙스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는 좀 꽤 반박을 하고 싶어서
이제 오늘 주제로 정했는데, 지금 많은 2030이 워라밸을 따지는 본질적인 이유를 확실히 파악하지 않으시고 본인 업계로 생각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안성재 셰프님 업계, 요리 업계, 셰프 업계를 제가 잘 모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그 미슐랭 셰프 혹은 파인 다이닝 혹은 뭔가 큰 레스토랑의 주인, 투자받는 레스토랑의 스타 셰프, 뭐 이런 고점이 있는 업계고, 실력적으로도 그렇고 명예로도 그렇고 부로도 그렇고 뭔가 쫓을 가치가 좀 많은 업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가치들을 많이 얻고 이루셨고, 그 노력을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치열한 경쟁, 더 피라미드겠죠. 다른 많은 업계보다도 피라미드를 뚫고 실력과 또 운도 따라서 여러 가지가 종합돼서 결과적으로 어떤 위치에 오르셨기 때문에 그 워킹에 집중해야 된다고 표현하신 걸 완전히 이해하는데, 그래도 직접 경험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100%라고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끄덕여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워라밸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업계,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은 그런 고점이 없다고 생각해요.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저 돈벌이일 뿐인 경우가 많다는 게 안타깝지만 현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월급은 정해져 있고 얘는 고정값인데 추가적인 가치들이 내가 얻을 게 없어. 이 업계에 내가 몰두했을 때 이 업계가 확장된다거나 내 자아가 실현된다거나 내 실력이 비약적으로 성장한다거나 이런 많은 것들의 가치가 절대 얻을 수 없는 업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주 극단적으로 안 좋은 얘긴 하지만 2030 중에는 알바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이건 알바는 직업이 아니지 않냐 할 수 있는데, 알바랑 비슷한 일도 정직원임에도 많다고 생각해요. 뭐 가장 쉬운 예로 편의점 알바하면 재고 정리하고 손님 응대하고 계산 맞춰보고 뭐 발주 넣고 받아와서 정리하고 또 이게 무한 반복이잖아요. 청소하고 이런 일로 살아가는 뭐 중소기업 직원들 엄청 많을 거고, 심지어 대기업에서도 그런 일 하고, 뭐 장르만 다를 뿐이지 서류 정리를 한다든지 엑셀 정리, 이런 단순화되어 있는 반복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일 속에서 월급은 고정되어 있고 더 이상 쫓을 가치가 없을 때 거기서 워킹을 확장해서 나중에 밸런스를 찾아라 하는 건 조금 그 사람들에게 무거운 말일 수 있는 거죠. 거기서 하나 더 무거운 말이 뭐냐면, 그럼 안 좋은 업계에 있는 거니까 좋은 업계로 옮겨라. 너의 가치를 펼칠 수 있는, 너의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아니면 돈 이외에 다른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아니면 큰 돈을 쫓을 수 있는 걸 찾아 옮겨라 라고 말하기에도 많은 사람들의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단 말이에요. 아까 앞선 캥거루족 사례처럼 많은 사람들은 평균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워킹을 그렇게 확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워킹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라이프에 집중을 하게 된 거고 밸런스를 따지게 된 거죠. 그래서 대부분 사실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워킹이 중요해서 이 말을 꺼낸 게 아니라 라이프 확보가 중요해서 이 말을 꺼낸 거죠. 라이프를 확보하려면 결국 워킹을 줄여야 되고, 워킹을 줄이는 이유는 계속 말하고 있지만 가치가 없으니까, 더 이쪽을 확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없으니까 줄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근본적으로 보자면, 워라밸에서 워킹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라는 말을 하고 싶다면 워킹이 줄 수 있는 가치를 좀 올려줘야 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제 평균적인 보통의 얘기를 한 거고, 물론 그런 셰프의 업계 혹은 제 업계는 약간 걸쳐 있는 것 같은데, 치과 의사는 어떤 가치를 쫓느냐에 따라 좀 셰프처럼 명예를 쫓아서 어떤 좋은 의료 기술을 개발하고 또 봉사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방송에 나가서 좋은 뭐 치아 관리법, 좋은 치료 이런 거 소개하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을 쫓아서 돈 버는 방법, 돈 버는 진료에 대해 연구해서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워킹을 확장해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하루에 볼 수 있는 환자 수는 제한되어 있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본 다음에 또 라이프를 챙길 수도 있고, 이래서 업계마다 조금 워라밸을 바라보는 관점, 대하는 자세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한번 반박 아닌 반박을 해보고자, 셰프님 의견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셰프님 업계에서는 정말 맞는 말 같고, 내가 안성재 같은 셰프가 되고 싶다면서 라이프를 찾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건 저도 완전히 끄덕여지죠. 그래서 그런 관점이 아니라 보통의 관점에서는 조금은 워라밸이란 말이 왜 많은 사람에게 감화가 됐는지, 왜 이슈가 됐는지, 왜 사람들이 따지게 됐는지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반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제 개인의 견해가 들어갔지만 그래도 보통의 관점을 조금 반영하지 않았나 해서 얘기를 해봤고, 저도 윤성빈 선수처럼 지탄받을 수 있죠. 아, 너도 사회평균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보통의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하면 따끔히 얘기해 주시고, 또 공감되시면 공감된다고 좋아요 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캥거루족이나 워라밸 관련해서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하자면, 영상 찍으면서 지금 계속 신경 쓰여서 나시를 처음 입었는데 너무 더워서 입었습니다. 유산소 방금 막 1시간 이상 타고 와가지고 조금 너그럽게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감사하고 댓글은 더 감사합니다. 끝입니다. 끝.